자, 한때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던 비트코인. 자, 그런데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4만 달러 위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안정적으로 횡보를 해줌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비중이 많으신 분들께는 기분 좋은 아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라서 많은 정보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와있는 정보들을 몇 가지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상승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이 첫 번째인데요. 지갑에 이더리움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숫자가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숫자는 1097개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00개 이상을 가진 고래들 지갑 숫자가 늘어난 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상승하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명 래퍼 중에 미크 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자신의 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모두가 나와 함께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개미들 돌격 가지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래퍼의 트위터 팔로워 숫자만 해도 1000만 명이 좀 넘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딱 500원어치씩만 비트코인을 사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최저 매수 단위가 이제 10,000원이 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10,000원어치 가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알트코인들이 그동안의 상승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던 추세저항을 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만 해도 추세를 살짝 뚫고 나왔고 최근에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고 있는 RSR 그리고 YFI 등등도 어제 삼각수렴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볼륨이 많이 나오면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 이번에 한번 크게 폭발해 주나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포동 미사일이 하루빨리 발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 앱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립토닷컴 앱의 신규 회원들 같은 경우 첫 30일 동안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암호화폐를 매수할 때 구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앱에는 자동 반복 매수 기능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장투자들을 위한 정기 매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라이트코인과 진리카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이자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파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울 팔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보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남겼는데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코인베이스 이 주식 가격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굳이 사기보다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그냥 들고 있어서 반사이익을 노리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로 흘러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이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 회사의 재무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나서 이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비트코인 보유 자체가 마이크로스트레지 주식 가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는 캐피탈이라든지 투자은행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지분 10%를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를 통해 봤을 때 모건 스탠리 역시 비트코인 효과를 보려고 기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대형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암호화폐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 라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마이크로스트레지 10% 지분 살 돈을 비트코인에 밀어 넣었으면 비트코인에게 더욱더 큰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전세계 다른 기업들이 이 현상을 봤단 말이죠.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더니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면서 투자은행들도 그들의 주식을 사고 있네? 아니, 그러면 우리도 좀 비트코인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주식도 올라가면서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과 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미국 달러를 더 얻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발행량이 무제한이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좀 더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 3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지금 또 바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돈 찍어대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날아가게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또한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전 미국 국민들 그리고 아마 불법 이민자들도 포함을 할 것 같은데요. 모두에게 2,000달러씩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00달러 중에서 꽤 많은 부분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겨우 2021년 1월인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군고구마를 구워도 될 정도로 비트코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땔감을 추가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인 벤 메즈리츠 씨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해두건대 나는 2번 다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기자 일론 머스크 여기 또 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비트코인으로 지불받는 것을 2번 다시 거절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인 폼플리아노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테슬라의 재물을 할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트윗을 공유해라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막 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 하나에 정말 온 암호화폐 시장이 술렁이는데요. 정말로 테슬라가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그들의 재무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시총으로는 테슬라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아마 좀 지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대마초 쭉쭉 빨죠? 대마 한 대 빨고서 이런 트윗을 남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에 정잡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긴 하죠, 일론 머스크.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또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람보르기니 대리점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받기보다는 제3자가 중간에서 환전을 해주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떡상 가게 되면은 람보르기니를 한 대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람보르기니 이름도 참 발음하기 어려운데 다들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람보르기니 기니피그가 생각나는 이름인데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마이크로스토리지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개당 1,400만 달러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호들에서는 1,400만 달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소식이 처음 나오는 곳이 이 MM크립토라는 유명 유튜버인데 마이클 세일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클 세일러가 개당 1,500만 달러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지금 현금, 부채, 주식, 상업부동산 지수 등 법정화폐 기반 시장이 300조에서 400조 달러에 달한다. 이 중에 50에서 75%는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100조에서 300조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400만 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희망 회로를 이 람보르기니에 태워가지고 멀리 떠나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과 동일한 위치선상에 서는 것입니다. 금의 시총이 10조 달러라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혼자서 300조 달러의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역시 앞서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주요 하락 요인 중에 하나로 그동안에 여겨졌었던 채굴자들 물량 아직까지도 대규모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외부 유출량 평균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지금 딱 전기세만 낼 정도만 비트코인 팔면서 나머지는 꾹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팔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한 비트코인 분석은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5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역시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사상 최고가였었던 2만 달러는 이제 최저 지지선이자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만 달러 뚫었다고 좋아할 때가 이제 한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부터 막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한편 비트코인의 물량이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 글래스노드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현재 채굴된 비트코인 중에 13%는 거래소에, 그리고 거래소와 그 거래소들을 사용하는 수많은 유저들 손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과 이 사토시 물량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쪽이 할당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56% 같은 경우는 비고래 지갑들, 고래가 아닌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56%나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 정도가 고래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분배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윌리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물량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휴일이 돼가지고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나온 정보들 중에 정말 기분이 좋은 정보들이 있었다,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 주말에도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